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갑자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관련 공문을 보내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정교조 전북지부에서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연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연가를 승인해야 되고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연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들어있죠. 휴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 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 시스템에 동예규 제5조 2랑 각 호 중 해당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 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을 승인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관리자분들께서 이 지각, 조퇴, 외출을 신청할 때 개인 용무로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시정 공문 요청이 온 겁니다. 내용을 보면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연가에 의하여 수업일 중 연가와 지각, 조퇴, 외출을 교육정보 시스템에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개인 용무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나이스 외 별도 사전 결제는 필수 절차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이 왔어요. 즉 사유를 개인 용무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나이스 외 구두 결제, 구두 보고는 필수 절차가 아니니 강요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교조 전북지부를 칭찬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지부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좀 더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중에서 3개만 선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북교사노조에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해서 3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먼저 2022년 전교조가 한 일 중 베스트 3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송옥진 전교조 전북지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셨어요. 1번 조퇴 사유에 개인 용무를 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외에 별도의 구두보고 결제 라인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까지 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모두 안내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다 라는 것을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인상과 건강검진비 20만원을 신설했다 라는 것이 우리 2022년도 전교조가 한 일 중에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 3가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북교사노조가 한 일 중에 자랑할 만한 것 3가지를 주세요 라고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1번 지금 교육감 후보님께 교행완박, 교사가 행정 업무를 완전히 시키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을 약속받았고요. 또한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생 생활지도 조례를 약속을 받았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교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교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님이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교원 침해 학생이 학생인권센터에 교사를 보복성 신고를 했어요. 학생 인권이 침해됐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 신고를 기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올해 전교조나 전북교사노조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나 전북교사노조가 놀지 않았다, 무언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직 실무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책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즉,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교직 실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차선책이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선두적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2022년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과 단위 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정말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겨우 할까 말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거를 강원도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행정 업무 최소화입니다. 교사의 학생 교육 전념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활동 이외에 교육 지원 업무나 일반 행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담임 교사에게 별도의 과제 카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체 생산 공문서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 교육 계획서, 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기수립된 계획은 기한을 생략하고 사업 추진이나 안내장 발송 등의 추가 결제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 각종 추진 계획이 학교에서 담당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 및 사업 행사 후 별도의 결과보고 내부 기한을 지향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는데요. 학년, 학급 방학계획서 별도 결제도 폐지하고요. 전자결제, 전구두 보고 또는 대면 결제를 폐지하고요. 나이스 상신 절차가 있는 업무의 종이문서 결제는 폐지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필평가 일람표, 수행평가 일람표, 학기말 성적 일람표 등의 별도 출력을 결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학교 업무 정상화 모형 적용 내용이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이외에 업무 분장을 지향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교육과정 운영팀은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육활동기획팀은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 기획, 운영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지원팀이 있어요. 교감선생과 교육공무직인데요.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실시했습니다. 즉, 교사에게 공문서를 배부하지 않으며 공람 처리하고요. 교육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는 교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고 관련 고유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에듀파인 품위는 교육 공무직이 해야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무 행정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어요. 모두 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교무 행정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안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교무 행정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교무 행정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다른 교육청에서도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지원팀으로 해서 행정실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즉, 교무실과 행정실이 해야 할 업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교 업무 정상화와 관련된 추진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를 실시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차선책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일을 해야 하니 행정일을 잘 압시다. 그래서 빨리 하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합시다. 라는 접근 방식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이제는 전북교사노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행완박, 즉 학교 업무 정상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교조나 전북교사노조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올해 전보를 왔는데 전주에서 근무할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익산에 오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 건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는 서거석 교육감 후보님 그리고 천호성 교육감 후보님께 정책 건의를 드렸었고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본인이 근무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익산에 와서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이처럼 전주에서 근무할 때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 그리고 익산에 와서 알게 되는 것들, 그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파악하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건데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익산에 와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전주에 있을 때에도 느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산에 왔을 때 공동조리교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전주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다른 지역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동조리교를 선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공동조리교를 처음에 선정 한번 하고 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조리교가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급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봅시다 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다른 학교에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송이 가능한 것들만 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애들만 피해를 보는데 이걸 공동조리교를 왜 우리 학교만 계속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학교에서 싫어한다 라는 설득력 없는 말로 교육청에서 기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조리교 권역별 순환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 있을 때에는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어떻게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익산에서 보니까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디폴트 값이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규정을 보니까 올해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한 학기에 한해서. 그런데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바뀌었는데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 교사들 인력풀 구축에 대한 이야기도 전라북도 교육청이랑 교육감 후보님들께 전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제가 도교육청에 그 업무 최적화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모바일 교회 체험 신청 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전라북도도 이걸 구축하자라고 해서 상금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이 정책을 뭔가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겠느니 하고 믿고 있었는데 교육정보원에 연락을 해보니 전혀 모르고 계셔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학교 단위는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불가능하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도교육청에 문의를 드렸고 또 교육감 후보님에게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익산에 왔는데 학생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참 좋은데 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교육감 후보님께 학생생활지도법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교육감 후보님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정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을 도입해서 학교에서 몇몇의 좋은 관리자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교육감님께 직접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선돼야 할 것들을 잘 입력해 주셔서 정책에 잘 반영해서 제 유튜브 채널이 역사 속 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를 했었다라는 것이 신기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